부산시 중구 중앙동. 이곳에 가면 40계단을 만날 수 있는데요. 그때 그 시절 피난민들의 치열했던 삶의 터전이었다지만 오늘의 이곳은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40계단을 만나봅니다. (40계단을) 보기 위해 걷다 보면 길가에 세워진 조형물 몇 개가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이 작품의 이름은 다름 아닌 뻥튀기 아저씨. 그 옛날 시장통에서 보던 그 모습 그대로라 잠시 이 앞을 서성이며 추억에 잠기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 옛날에는 박산 같은 거, 쌀박산 뭐 이런 거, 옥수수 그런 거 많이 튀기고, 어릴 때 저게 탁 튕길 때는 굉장히 겁나서 쪼그리고 앉아 있다가 그냥 뭐 거의 도망가는 수준, 그런 걸로 보고, 요즘에는 저게 많이 추억이죠. 굉장히 많아요. 거기 옛날에 그 대학생들이 거의 다, 지금은 문화가 서면 위주로 많이 돼가 있지만은 옛날에는 대학생들이 전부 다 남포동 가서 다 놀았거든요. 강북도 있는데. 거기 요즘에는 카페라 말하는 게 옛날에는 다방이 돼가지고 다방에서 주로 뭐 음악 듣고 커피 마시고 친구들 만나고 하던 그런 추억들,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피난민들은 40계단 주위로 몰려들었고, 그래서 이곳은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였다고 하는데요. 지게꾼들은 지게 하나 어깨에 메고 나와 화물선에서 부두로 품팔이를 하곤 했습니다. 고단했던 그 시절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만 같은데요. 옛날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래 해놨는 것 같아요. 그 뻥튀기라든가 물찌개 지는 거, 어머니들 애기 이리 얻고 물동이고 이런 거, 그런 거 이렇게 옛날을 그 상징해가 그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좀 치근하고 저럴 때도 우리나라에 저래 고생한 때도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게 좋아지지 않나. 그 많지. 피난민들한테는 뭐 말할 수 없는 추억이지. 무정도 다리부터 그리 쭉 하면서 그렇게 노래도 40계단이라는 노래도 있다니까. 가요 노래. 그 있고 이래는 그 추억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옛날부터는 40계단에 살는 길고 그러니까. 나도 애리지만은 그 당시엔 어린 나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지금도 이제 하면서 가보면 많이는 안 가도 막 하면서 이렇게 가보면 추억이 좀 많지. 안 남는다고 볼 수 없어. 가진 것 하나 없이 부산에 온 피난민들은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어린아이들 역시 구두 닦이며 껌파리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겨우 입에 풀칠할 수 있었다니 그 시절 삶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되는데요. 일부 피난민들은 부산항 부두에서 구호물자를 몰래 빼내 40계단 부근에 들어선 구호물자 장터에 내다 팔았는데, 여기서 안거래라는 뜻의 얌생이 몬다라는 유행어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훌쩍 흐른 지금, 40계단 일대도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피난 사례의 고달픔을 한탄했던 이 자리는 이런 기념비가 아니라면 예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인데요. (40계단) 인근에 눈길을 사로잡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화려한 색이 돋보이는 이 계단의 이름은 바로 소라계단. 마치 소라 고동처럼 빙빙 돌아가며 오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곳을 따라 올라가면 그 정상에
바로 40계단 문화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당시 삶과 애환이 담겨있는 40계단을 테마로 해서 지역 문화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건립된 복합 문화공간입니다. 2003년 2월 12일 개관이 되었고 그 한국전쟁 당시 중구로 밀려들었던 피난민들의 삶과 애환이 담겨있는 소품들이나 그 당시 쓰던 물건들, 화폐부터 그 당시 쓰던 생활 소품들, 소품들이나 이야기로 꾸며진 문화관입니다. 산이나 들에서 이제 야간 수업을 하던, 야전 수업을 하던 그때 당시 모형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서 볼거리는 참 많습니다. 어려웠던 그 시절, 피난민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느껴볼 수 있는 공간인데요. 여기 40계단 기념관은 피난민들의 그 비참한 생활을 전시해놓은 자리인데, 전쟁을 모르는 학생들, 젊은이들에게는 좋은 교훈의 장소가 되고, 또 노인들에게는 옛날 추억을 회상하는 장소가 되기도 하죠. 학생들이 여기에 스스로 와서 진지하게 이 전시물을 관람하고, 노천교실도 피부로 느끼고, 비가 올 때는 어떻게 할까, 추울 때는 어떻게 할까, 더워 못 견딜 때는 어떻게 공부를 했을까, 이런 걸 피부로 느끼고, 또 여기에 진열해놓은 죽들을 보고 만일 우리가 굶었다면 어떻게 생활할 수 있었을까, 이런 걸 피부로 느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질 수 있었으면 제일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오늘도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 시간에 쫓겨 앞만 보며 달리다 보면 당장 우리 주변을 살펴보기는 쉽지가 않은데요. 그러나 조금의 여유를 가지면 의미 있는 공간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40계단 인근의 백산기념관도 그중 하나인데요. 백산 선생이 이곳에 백산상회를 설립해 임시정부의 독립자금을 지원한 일화는 유명하죠. 여기에서 또 사비가 필요하고 연비가 필요하고 뭔가 또 돌무더기처럼 섬이 조그만 섬이 하나 있어요. 시려강 그분은 또 진주 희수면 출신이고, 배상 안재 선생님께서는 1885년에 태어나셔가지고 지금부터 130년이죠. 130년 태어나셔가지고 평생을 독립운동에 몸 바치고 활동을 아주 많이 하신 그런 훌륭한 좀 선각자이시고 정말 훌륭하신 분이죠. 배선상에는 곡물하고 그 피복을 만들 수 있는 옷감, 이런 것도 부산은 그 수산물이 많이 나기 때문에 건어물 같은 이런 물건을 파는 도매상이에요. 처음에는 도매상으로 출발해가지고 돈을 벌여가지고 독립자금을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인데, 이것이 아마 1914년경에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4, 5년 동안에는 그리 하다가 이제 백산 주식회사로 또 발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형편이 좋은 분들을 저희가 독립운동에 협력하는 분들이 자금을 내가지고 외국하고도 통상도 하고, 야간 여기서 15년, 그러니까 19년 동안에 여기에서 백산상회를 하다가 일본 군경들의 탄압에 의해서 문을 닫고 이제 중국 만주로 가게 되는 거죠. 일제의 감시를 피해 독립자금을 대왔던 백산상회. 1919년에는 영남의 부호들이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인 100만 원의 자본금을 출자해
백산상해를 무역 주식회사로 발돋움시켰습니다. 그렇게 백산상해는 국내와 중국, 특히 만주 지역을 무대로 무역을 하면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그러나 백산 선생은 결국 일제에 의해 체포돼 1943년 순국했습니다. 40계단 주변의 동광동 인쇄골목. 한때 인쇄소리로 요란했던 거리는 지금은 천지인 거리라는 새 이름을 얻었는데요. 벽마다 그림이 입혀지면서 칙칙하던 골목은 화사한 갤러리로 변신했습니다. (40계단) 일대를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바꾸는데 크게 일조한 곳이 있습니다. 또따또가라는 이름의 원도심 창작 공간인데요. 과거부터 이 지역은 그 문화예술가들도 많이 활동을 했고, 그리고 다양한 그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그리고 번화가도 가까이 있어서 그 많은 다양한 활동들이 있던 그런 장소였는데요. 시청이 떠나간 이후부터 쇠락해지면서 많은 공간들이 비게 되고 건물에 이제 빈 사무실이나 이런 곳들이 많아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곳에서 과거의 그 문화예술들의 활성화됐던 시기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취지에서 다행히 이제 그 임대비들도 많이 저렴해졌고 해서 예술가들을 이곳에 입주를 시켜서 그들이 시민과 함께 문화예술 활동들을 함으로써 이 지역의 활기를 다시 한번 찾는 그런 프로젝트로 출발이 됐습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과 시민과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이 지역은 상업주의 문화 대신 순수 창작 문화 공간으로 변모했는데요. 지역 작가들이 저렴하게 사무실 등을 임대하면서 지금은 도시명 창작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따또가는 이렇게 만든 말인데요. 일단 또따또가의 또자는 프랑스어 똘레랑스에서 또자를 따왔고요. 그 똘레랑스는 뭐 문화 다양성, 배려, 관용 이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따또 이 두 글자는 우리말로 이제 따로 또 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가들과 시민들이 각자 살아가고 활동하지만은 또 같이 모여서 뭔가를 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마지막에 가짜는 저희들의 활동들을 이렇게 갇힌 공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나 밖으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만날 수 있는 형태로 진행한다고 해서 거리 가짜를 써서 이렇게 조합한 말이 또따또가입니다. 갇힌 공간이 아니라 열린 공간에서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생활 속 이런 모습들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예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랫동안 부산을 기반으로 작업을 하는 환경들, 창작 공간들이 많이 조성이 되고 지원이 돼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창작 활동들이 일반 시민들의 삶과 무관하지 않게 같이 진행이 되어서 일반 시민들도 충분히 문화를 일상 속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큰 바람이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오랫동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원도심 지역이나 부산의 곳곳 지역들이 어떤 그 큰 계획의 개발이나 어떤 변화들 속에 있지 않고 조금씩 시민운동들을 통해서 변모되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현재 또따또가 입주 작가로 활동 중인 뿌리야 김씨. 2010년 3월 이곳에 자리 잡은 그녀는 지난해 인근에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진 수업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만약에 혼자서 이제 바깥에서 작업을 했으면 그냥 개인 작업만 쭉 했을 건데 이제 그게 아니고 이렇게 또따또가라는 단체에 들어오게 되니까 아무래도 시민들하고 더 소통하고 또 제가 또 적극적으로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이제 그래서 저는 2가지, 3가지 토끼를 잡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참 좋습니다. 네. 한 가지만 딱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삼복도로 작업들이고요. 삼복도로는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인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인도 사진도 많이 찍어서 또 전시를 하고 인도를 좀 알리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공간에서 이제 혼자서만 이렇게 작업을 하지 말고 시민들한테 혹은 일반인들한테 가급적 많이 돌려줄 수 있으면 돌려주자. 이 작업실 제목이 이름이 더 기프트거든요. 그래서 선물인데 제가 이제 부산시로부터 받은 이 선물을 많은 분들한테 다시 선물로 돌려드리자. 이제 이런 취지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사진 인프라를 구축하고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많은 대외적인 활동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사진 한 장마다 세상을 바라보는 작가의 열린 마음이 담겨 있는 듯합니다. 예, 이 건물은 일제시대 때 지어진 건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헌병대 건물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독립운동하시던 분들이 잡혀오셔가지고 고문당하고 이렇게 나가시기도 하고요. 또 한때는 한성은행이라고 해서 일제시대 때 또 은행이었던 자리기도 하고요. 바로 옆에가 이제 그 백산상회지 않습니까? 그죠? 백산기념관이 있는 백산 안희재 선생님께서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이 은행하고 그 헌병대 건물을 바로 앞에서 독립자금을 모으시고 그 지하에서 독립자금을 모으신 거를 상하이에 있는 상해 임시정부에다가 보내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쇄골목에서 작업 중인 또 한 명의 작가가 있는데요. 활동 분야가 좀 독특합니다. 돌아다니며 소리를 채집하고 어떤 소리 풍경을 만드는 이 일을 사운드 스케이프라고 부릅니다. 제가 주로 이제 사운드 아트를 하거든요. 특히 여기가 인쇄골목입니다. 부산 시내에서 가장 많은 인쇄물을 처리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쇄 기계들이 돌아가는 소리가 이게 참 많이 있고, 그리고 또 기억의 장소이기도 하고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0계단이라든지 여러 어떤 그런 장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곳에서 나는 어떤 소리들도 한번 기록으로 남겨보고 어떤 그런 생각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생각과 어떤 시내라는 어떤 그런 장점과 특히 이 중앙동 일대는 약간 부산다운 곳이거든요. 부산다운 소리들이 많습니다. 조금만 걸어가도 바닷가가 있고 그 여객선 그 배가 들어오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부산다운 소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장소가 저한테는 참 좋은 장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리를 따져보자면 사운드 스케이프가 많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인쇄소, 지금 여기도 인쇄소가 있었던 장소거든요. 지금 요 위에도 인쇄소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지금 들리진 않는데 밑에도 인쇄소 공장이고요. 또 지금 20년이 아니라 뭐 한 10년 전만 해도 여기에는 어떤 부산의 인쇄소의 어떤 그런 중심지였거든요. 그래서 아날로그 기계가 굉장히 많이 돌아가는 장소였거든요. 굉장히 시끄러운, 인쇄소 기계로 시끄러운 장소인데 지금은 디지털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쇄소 사장님들도 많이 다른 데로 가시고 또 여기가 또 문화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또는 또 집값도 오르기도 하고 어떤 그런 또 변화가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소리도 그 변화에 따라서 바뀌더라고요. 지형이 바뀌면 소리도 바뀌는 어떤 그런 요소가 있더라고요. 1960년대 형성된 동강동 인쇄골목은 부산 인쇄문화의 과거와 현재를 고스란히 간직한 공간입니다. 한창 시절엔 인쇄소 수백여 곳이 들어서 골목골목 인쇄기 돌아가는 소리가 요란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인쇄 사업이 사양길로 접어들며 아련한 향수만 더할 뿐입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또는 이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이 결국 떠나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중국의 798 지역도 마찬가지고 흔히 또 홍대에 뭐 이야기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카페가 또 많이 생기고 벌써 이제 인쇄소 사장님들이 많이 떠나고 아마 여기 예술가들이 지금 있지만 나중에 예술가들 다 떠나야 될지도 모르는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지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는 조금 어떻게 볼 때는 고민이긴 하죠.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해가 떨어지고 골목에는
하나둘 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백상기념관 인근 골목 안쪽에 있는 이곳의 이름은 부산포. 이 일대 모르는 이들이 없을 정도로 오래된 곳인데 벌써 38년째 이곳을 지키고 있다니 터줏대감이 따로 없죠. 부모님은 알고 계시고 물 중에 어머니 모시고 가방 모셔가지고 막모습 많이 보셨으니까. 벽은 온통 글귀며 그림들로 빼곡합니다. 아니 처음 오자마자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막 되게 맛집이 많이 없었어요. 그냥 이런 오래된 이런 집밖에 없었지. 지금은 식당이 많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밑에 골목도 뭐 다방, 지금은 커피숍이라 하지만 옛날에는 다방, 어르신들 뭐 오는 데고 전부 다 그런 쪽이지. 오래된 식당은 그리 많이 없었어요. 그래 이런 집이 아직까지 남아 있으니까 제대로 먹으러 오는 거죠. 40계단 그 올라가면은 용두성까지 이어지니까 그 이제 이쪽으로 와가지고 먹고 만일에 젊은 사람들이나 술 한잔 하면은 용두성까지 40계단 그 올라가는 그 재미로 그 한 번씩 올라갔다 내려가고 그러는 거지. 그런 추억이지 뭐 다른 건 없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예술가들이 이 집에서 술을 마셨고 흥에 겨워 작품을 남기기도 했다는데요. 그 맥은 지금도 이어집니다. 많은 일 말도 못하지. 하여튼 1세대 어른들은 다 돌아가시고 그때 전부 다 어른들은 다 돌아가시고 이제 지금 중간에는 별로 지금 없어. 젊은 친구들도 이쪽으로 저 해운대 전부 다 갤러리가 전부 다 해운대가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나기 힘들고 대신 이쪽에 나올 일 있으면 꼭 들려줘요 작가들이. 그림이 이제 이 작가 선생님들이 그린 거야. 본인 딴 사람이 이제 그 딴 작가를 그린 것도 있고 작가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작품 그린 것도 있고 나의 모델도 한 사람 있고 딴 사람 또 모델도 있고 그래. 그때는 한 가족인데 누가 뭐 한 사람이 노래하라 하면 전부 다 일러서 다 같이 노래하고 합창도 하고 뭐 누구라 내라 할 것 없이 다 같이 한 식구 같이. 젊은 시절을 함께 보냈던 손님들 중 많은 분들이 고인이 되었지만 그들과의 추억은 멋진 기억으로 남아 오늘을 살게 합니다. 형이 틀을 닦아놓고 있기 때문에 제 나이에 비하면 많이 바뀌었죠. 그때는 그 초창기 어른들은 진짜 소주 한 잔 값이 없고 라면 하나 먹을 게 없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막걸리 한 잔 드시고 그때는 내가 혼자니까 장사한지 돈 못 받는 것도 많아. 그냥 드린 것도 많고 진짜. 원래는 내가 장사 그만두고 한 70대면 시골 들어가 살려고 했는데 내가 좀 중간에 아프고 뭔가 그거 돼가지고 지금은 일하고 있지. 그러니까 움직일 때까지는 하는 거지. 건강이 허락하면 하는 거고 건강이 더 나빠지면 못하는 거야. 흔적은 세월을 고스란히 품고 있습니다. 문화 공간으로 거듭난 오늘날의 40계단. 그러나 거리 곳곳엔 지금도 녹록지 않은 그때 그 시절의 고단함이 묻어나는데요. 과거와 현재를 잇는 관문. 40계단에서 지난날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내일의 희망을 구해봅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제 의식도 좀 바뀌고 말의 가치를 세상에 좀 드러내는 그런 작업이 처음에 저희들 목적이었고